UAM 얘기 나오면 카카오하고 SK텔레콤 이런 쪽도, 블록코프터 얘기가 나오면 카카오 좀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비 얘기가 나오면 SK텔레콤이 움직일 수 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도심 항공교통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이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저도 한 2030년 전후 이쪽에서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서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소식과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비행 택시를 타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택시가 하늘을 난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렇죠, 아니면 영화에서 봤던 이런 이거 현실에 가능을 할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제오의 원소, 영화가 좀 오래돼서 주요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경찰 이 택시랑 그다음에 이 일반 승객들은 모르지만 자꾸 좁히는 가서 정말 빌딩 사이를, 그죠? 빌딩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비행택시, 저게 저 안에서 저렇게 운전이 가능하면서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는 대로 지난 2020년에 대구 수성로 상하동선에서 열린 드론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심 항공교통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인이지만, 그죠? 무인이지만 예행 실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비행택시가 나온다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분이면 갈 수 있다. 지금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정말 차 막히는 시간에 가면 1시간에서 2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2030년 전후 나올 줄 알았는데 2025년에 상용화 될지도 모른다는 지금 얘기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빠르면 2024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가장 이렇게 제가 이 눈길을 끄는 뉴스가 바로 이 에어로노틱스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비행 인증을, 그러니까 여행 연습을 연습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알레프 에어로노틱스 같은 경우는 부분을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백투더 퓨처 아시죠? 그죠? 거기도 막 하늘 나는 게 나오거든, 자동차가. 거기에 영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드론이라든지 항공기나 헬리콥터 형태의 지금 비행 택시가 주였다면, 알레프 에어로노틱스 같은 경우 정말 자동차 모양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그러면 이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거 뒤에 놓은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지원을 받아 이 비행 전기차의 미국 당국부터 시험 비행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정말 저 테슬라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스페이스X가 이 전기차, 비행 전기차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윈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챗북부터 스페이스X, 그다음에 지금 비행 전기차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는 데서는 탁월한 것 같은데요.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지금 보시면 연방항공처로부터 특별 가맹 증명을 획득을 했다. 자, 가망 비행기가 이렇게 날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는데, 이 특별 가망 증명은 일반 항공기에 필요한 표준 가망 증명에 달리 연구 개발 항공기 비용 시험 시직이 발급되는 허가다. 근데 이런 쪽이 아직까지 자동차 형태에서, 그죠? 이 자동차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증명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좀 내용을 더 살펴보면, 자, 도로주행 및 수직 이륙 능력을 함께 갖춘 모델에 있는 2명이 탑승하고 322km 비행시 177km가량을 나를 수 있다. 판매 가격은 $30만. 비싸긴 비쌉니다. 그죠? 비싸긴 비싸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저 개인 돈 있는 분들 대부분 개인 항공기가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긴 할주로도 있어야 되고 거기가 또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 빌딩 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것 같아요. 미국 스타일은 항상 예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역시 제 생각대로 보시는 대로 모델 A를 구입하려면 약 19만 7천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우선순위 배선을 원한다면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서 작년 말까지 3개월간 약 440명이 벌써 예약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드커보니 CEO 같은 경우 2025년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이번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연 2025년에 비행 택시가 가능할까? 정말 이 꿈에서 보고 영화에서 봤던 이런 분이 정말 가능하느냐? 이게 가능하려면 바로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영어로 이제 UAM이 이 부분 기술이 발전이 되고 확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 UAM은 도심항공교통 항공기를 활용하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를 말한다. 다른 말로 UAM이라고 하면 이는 Urban Air Mobility라는 약자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도심 항공고통은 항공 기체뿐만 아니라 이 관련해서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에어택시 대중교통 서비스가 UAM이 될 수가 있다. 자,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를 이뤄서 도심에서 이동 효율성이 극대화한 4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이 바로 이 UAM인데요. 그러면 이 UAM이 왜 등장을 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도시가 점점점 거대해지고죠. 특히나 메가시티 이런 규모가 되면 도시 거주자들이 이동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 주말에 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면 차가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효율성이 급격하게 전해지고 물류 운송 비용이 크게 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UAM은 수직 이용이거든요. 수직 이용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교통 체증이라든지 물류 운송비 증가 부분을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UA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UAM 기존 여객기랑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이게 혁신 기술이냐? 자 보시면 수송 인원을 보시면 여객기는 정말 비행기도 비싸고 그죠? 할 줄도 이렇게 다수를 운반해야 됩니다. 근데 UAM은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5명이고 지금 최근에는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 소수의 인원만을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행 방식을 보면 비행기는 철줄부터 길어내 여기서 쭉 해서 이렇게 엔진에서 크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돔닫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UAM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헬리콥터 수직으로 이륙 착륙이 가능하다. 여기에 요즘은 뭐가 됩니까? 일렉트릭 전기차를 넣으면서 이 공해와 소음 부분도 적게 만들다는 거죠. 기존 여객기는 소리도 시끄럽고 공기도 많이 나오는 반면 이 UAM 장점은 소속을 재빠르게 가능하고 수직 이착륙, 할 줄에 이런 이착륙 교통 편제를 비용을 적게 할 수 있고 공해 소음도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UAM이 있는 반면에 AAM이 있습니다. 기존 도심항공교통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도시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이고 도서 산간지역 교통 접근성까지 개선할 수 있는 전동 수직 이착륙 기체다. 그러니까 UAM에서 더 확장된 버전이 선진 항공교통 바로 AA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존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수를 몇 미터로 하냐면 50km. 이 50km 이내를 다닐 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하는 부분이 UAM. 이 50km 이상,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부산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된 버전이죠. 이런 버전이 바로 A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자 가장 상단에 바로 이 AAM이 이렇게 있고, 이 AAM 밑에 UAM, 그 다음에 UAV, 그 다음에 RAM 요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AM을 지금 적극 밀고 있는 회사와 AAM을 적극 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버전이 다릅니다. 요번엔 뒤에 나오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면 UAV는 뭐냐? 바로 이 무인 항공기입니다.
앞서 등장 배경이 뭡니까? 교통체증 플러스 물류 비용 증가입니다. 이제 이 UAV 무인 항공기가 나오면 택배를 이렇게 이 도심 항공교통 UAV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려서 어느 집, 어느 건물까지 지금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면서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자, 이게 바로 UAV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UAM, Urban Air Mobility. 자, 어떻게 보면 정말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택시인데 하늘 나르는 비행 택시다. 딱 요 개념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km 미만에서 5명에서 8명 소수의 인원을. 왜 택시도 일반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RV 택시가 있으면 사람 더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RAM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태우는 숫자는 지금은 비슷하지만 키로수가 50km 이상 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비행기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다만 소수의 인원만 타고 수직 이착륙이 되는 그런 쪽이 바로 이 RAM. 그러니까 결국은 UAV에서 UAM 또 발전되면 RAM, AAM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UAM의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해서 도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술적 과제 극복입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능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품성 있게 가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비행 시간도 아직까지 좀 적고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 부분도 아직 기술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비행 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술적 과제 극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UA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상과 항공을 갖춘 교통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지상은 지상대로, 그다음에 항공은 항공대로 다른 교통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상과 항공을 같이 하는 안전표준 인증 방법 등 새로운 정책 및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가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새로운 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지상 및 항공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수직 이착륙 비행장과 충전성도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합작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뭐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도전 과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알기셔야 하고, 그런데 이 도전 과제가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게 동시에 돼야지만 UAM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전소하고 이런 거 다 만드는데 기술 개발 안 됐다?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충전소도 만들고 이제 비행 기술도 됐어. 근데 이런 교통 관리 시스템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동시에 같은 순서로 딱 올라서야지만 우리가 2024년이나 2025년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그럼 이 현재 UAM의 진행 속도는 어디까지 왔느냐? 자, 2027년 글로벌 하늘택시 시장이 3조 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확실시 된다. 원래는 2030년 전후였는데 이제 땡겼거든. 2027년 시장이 3조 원 된다는 걸 그 전에 벌써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게 나온다면 시장은 무조건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많이 만들겠죠. 시장 파이가 커지면 이 UAM 관련 회사들 주가를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 불과 몇 년 안에 만나게 될 이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택시인데 이 글로벌 에어택시 시장 규모가 2027년 23억 2,680만 달러, 연평균 성장률이 19.6%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초기에는 에어택시 중심으로 하다가, 그리고 초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UAM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RLM, AAM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그 배터리라든지 특히 활주로 이착륙 이런 쪽이 특별한 부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건물 옥상도 버터포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없고 금방금방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헬기 보통 빌딩에 정말 돈 많은 회장님만 탔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도 곧 탈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창기에는 지금 보시면 2019년 10월 달에 이게 나온 건데, 싱가포르 금융중시에 위치한 스카이포트 설비의 볼로콥터 3대 이 UAM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용 수직 이창전 볼로포트 사진인데, 자, 여기는 생각보다는 커요, 그죠? 생각보다는. 요거를 근데 요 빌딩 위에나 어느 부분에서 지금은 요 정도 규모만 있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이제 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 관련해서 세계 에어택시 선두자 3인방을 보면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독일의 볼로콥터와 릴리움, 요게 3인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릴리움이 조금 떨어지는 그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자 보시면 이르면 오늘 2024년에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 조비항공입니다. 조비항공 같은 경우는 벌써 2020년 3월 8일 날 수직 이착륙 항공의 첫 번째 비행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에어로노틱스 같은 자동차 형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비행기 형태지 않습니까? 요게 벌써 2020년에 일단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다는 거. 자, 여기서 지금 점점점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대망의 2024년에는 정식적으로 지금 나올 수가 있다. 특히나 이 조비항공은 우리나라와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좀 아시고요. 자, 이 조비항공의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지금 현재까지 241km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인승 자동차 똑같아요, 그죠? 거기에 E가 붙여서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이지 않습니까? 수직, 전기차 수직 이착륙이 된다는 거죠. 수직 착륙이 된다는 거고, 최대 속도는 321km/h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난 5월 중순 미 연방 항공청에서 파트 135 항공 운선업을 승인했는데, 여기 3단계를 다 승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공 운선업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형식 인증, 생산 인증까지 다 되면, 이 심사 절차를 다 끝내면, 자, 2024년에 우리는 이런 에어택시를, 비행 택시를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코앞에 나려온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에어택시는 우리나라 이 SK텔레콤이 1억 달러 하나로 약 131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도 보면 정말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조비항공 투자를 하면서 관련해서 UAM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동 자동 관절 인공지능 이런 부분 때 투자를 해서 같이 이제 받겠다는 거고, 6세대 이동통신 6G에 대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되는 결정파 같은 사업이 UAM. 그러니까 UAM은 통신회사들도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비 에어비에이션의 SK는 가장 큰 투자자냐? 자, 역시나 제가 시스템, 이착륙이 다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비항공의 최대 투자자는 누구냐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고, 도요타는 이 SK텔레콤보다 4배가 많은 4억 달러를 현재까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독일 에어택시 제조업체 릴리움입니다. 이 릴리움이 개발 중인 EVTO 노스인데요. 자, 미 연방 항공청사 EVTOL G-1 인증 획득을 했다. 이제 상용을 눈앞에 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2024년에 릴리움 제트 상용 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 비간트 최고 경영자는 베타 테스트 장소가 독일, 브라질, 미국 포함한 여러 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안타까운 거는 아직 이 지금 릴리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비보다 늦고 있어요. 그렇죠? 조비는 벌써 시행해서 2024년에 정식 오픈을 하겠다는 거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최근 좀 불안한 소리가 나오면 아직까지 이게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 모습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릴리움이.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조금 다른 데보다 못 받으면서 지금 상장 폐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투자하는데 염두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볼로콥터입니다. 볼로콥터도 독일이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에어택시 스타트업인데요. 자, 이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다임러와 볼보의 회사인 중국의 지리,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등 총 9,650만 달러를 투자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는 그 조비 같고요. 자, 이 볼로코프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부터 자동차 이런 쪽에 특히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가 좀 연결이 돼. 자, 이런 쪽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볼로코프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UAM 비행 시험 행사를 개최해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3km의 선회 비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볼로코프터도 또 우리나라하고 또 영향이 상당히 밀접하게 있다. 그죠?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볼로코프터는 조비 같은 경우는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고, 릴리오면 아직 시험 비행뿐만 아니라 비행기조차 못 봤다는 거죠. 2019년 9월에 발표한 볼로코프터의 볼로 커넥트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 버전이 볼로코프터 2X 이렇게 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전기차 일렉트릭 모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볼로코프터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UAM 파트너입니다. 카카오도 참 여러 군데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우디 에어택시 시험 운행을 성공적으로 지금 마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UAM 얘기 나오면 카카오하고 SK텔레콤 이런 쪽도, 볼로코프터 얘기가 나오면 카카오 좀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비 얘기가 나오면 SK텔레콤이 움직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빠르면 정말 2024년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UAM 쪽이라고 보시면 AAM 50km 이상 되는 이런 쪽은 역시나 기존 항공사들이 강점이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에어택시 스타트업인 이 EV 에어 모빌리티 1,500만 달러 규모의 기체 규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200대 선구매하고 향후 200대를 추가 구입하겠다. 그리고 마이클 레스킨의 유나이티드 항공 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투자는 우리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항공사들이 지금 AAM 방식으로 항공 모델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 자, 4인승 EVTOL 항공기는 주로 64에서 97대 단거리 국내 선행한다. 여기서 이제 점점점 기술이 하면 키로수도 늘고 사람 숫자도 점점점 늘겠죠. 이때 이제 유나이티드가 예상하는 1인당 항공료는 $100 정도. 못할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어버스는 올해 중으로 일본 오사카 간사이행에 자서 에어택시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 젠을 시험 비행을 할 것이고, 자, 아메리카 항공, 버진 애틀란틱, 스페인 항공사, 이베로제트, 일본 항공, 브라질 항공, GOL 등이 영국 에어로스페이스와 VX4를 선구매를 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AM 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UAM 하는 데랑 그 다음에 AM 하는 데가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저렇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UAM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2019년도, 20년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나온 기사, 이때만 해도 한국의 UAM 기술은 선진국의 60~70% 밖에 안 된다는 거. 자, 시장이 이렇게 2020년에 자, 70억 달러에서, 그죠? 불과 2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조 4,740억 달러. 시장 규모가 미쳤어요. 이렇게 20년 초급등하는데 저희의 아직 시주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당시만 해도 UAE 기체를 개발 중인 기업은 미국은 130개, 영국은 25개, 그 다음에 독일은 19개, 프랑스, 일본 12개인데 반면 한국은 4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칼, 뭐 대한항공, 칼 솔직히 똑같은 얘기고, 그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경님, 이거 빨리 시장 선점될 수 있게 지원이 더 빨라야 될 텐데. 지원이 빨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해인 산업 창성 초기에 하나시대 현대자동차 기술력이 보유한 대기업들이 SK텔레콤 등 통신사를 구축해서 이렇게 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UAE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지금 협업에 돋보이는 데는 이 세 개의 업체인 것 같아요. SK텔레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여기 협작이 가장 좀 발빠르고 지금 가장 현실성이 지금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SKT 한국항공
공사, 하나시대 국토부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참여 MOU를 체결했고, 자, 기체하고 운행, 그러니까 관련 기체하고 운행은 SK들은 어떻게 가능해서 조비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착륙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버터포트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공사, 여기에 교통관리 시스템은 하나시스템 주도로 실증을 났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 조비사와 실제 기계로 안정성을 검증하고 UAM 지상교통 연결한 마스 플랫폼을 개발 등을 차별화 나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빠른 진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MOU 체결한 곳인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SK텔레콤과 하나가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 실증에서는 조비 에어비션에 기체를 쓰기로 했다. 그래서 조비 관련해서 SK텔레콤이 1억 달러 투자했다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2단계 실증에도 조비 쓸지를 계획이지만 하나시스템이 2단계에서 조비 기체가 아닌 하나가 개발한 기체를 적용하겠다 선언하면서 이거 틀이 좀 깨지느냐 이렇게 된 거지. 하나 입장에서는 시스템화 하기에는 기체 얘기해 보니까 이게 더 돈이 될 것 같은 거야. 야, SK텔레콤 너거는 여기 투자금을 받든지 너거는 통신 관련 쪽만 해라.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지.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버터플라이 개발이 완료가 거의 지금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하나의 기체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이제 버터플라이는 하나시스템 미국 UAM 제조사의 오버웨어와 공동 개발 중인 기체다. 자, 하나는 지금 2천억을 넘게 투자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각보다 UAM 회사에 정말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초창기에 우리나라 잘하는 하나라든지 SK텔레콤,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벌써 투자를 이만큼이나 했어요. 이 UAM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향후 엄청 커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최근에 대우조선 관련 부분을 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보이고, 이 버터플라이는 하나 UAM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항공 솔루션 기업인 캔코 아에로스페이스와 무인 항공기에서 아스트로엑스 그리고 모빌리티 업체 휴맥스 모빌리티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고, 이 UAM은 대우건설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버터포트를 건설뿐만 아니라 비행체 개발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 아스트로엑스는 2020년 대우건설이 지분 30%를 인수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륙 양육용 개인 비행체를 개발했고, 하면 여기서 휴맥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게 하겠습니까? 이쪽이 시스템, 교통 시스템 부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플러스. 그래서 그 당면 과제를 제가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하고. 근데 아직 대우건설은 SK 하나 시스템 쪽보다 지금 조금은 속도가 느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십니다. 자, 여기에 또 건설사 쪽 또 지금 보시면 지혜건설 같은 경우는 28 부산시와 GS 칼텍스, LG U+, 자, 통신사가 여기서 또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LG 사이언스파크, 카카오 모빌리티, 제주항공, 해군 작전사입니다. 왜냐하면 UAM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등 1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AM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는 2026년까지 UAM 1개 노선 이상 초기 상용화를 목표를 한다. 지혜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버터포트 설계 및 시공, 그러니까 설계 및 시공은 건설사들이 하고, 통신 관련 이런 쪽은 LG U+, 그다음에 LG 사이언스파크,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연히 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다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GS건설에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하나건설 등 새로운 대형 건설에 잇따라 UAM 공항 역할을 하는 버터포트 설계 시공 역할로 UAM 상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전부 다 미래의 먹거리로 차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연기관차에 우리나라 최고봉이 현대차도 당연히 하고 있죠. 현대차의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를 보면 PAV 개인용 비행체 수직 이착륙 가능한 할 줄 없어도 도심 내에 가능한 이 PAV는 2029년부터 상용 목표라고 있고, 자, PVV 설계에 따라서 카페, 병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동 중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시명 친환경 모빌리티. 자, 허브 모빌리티 한세국자 있죠. UAM
피부를 연결하는 구심점 하겠다. 그 다음에 이착륙자 허브는 최상단에 위치한 PV와 해부 연결, 그 다음에 도킹 시스템,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항공자 있고 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형식으로 이런 비전을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그 우주 SF 영화 보던 그런 게 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2030년 전후,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차는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렌탈은 이 버터포트 시설 및 버터포트 운영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사업, 그러니까 롯데라든지 대기업 쪽, 특히 건설 쪽은 이 보통 버터포트 시설 관련해서 이런 쪽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롯데도 이렇게 뛰어들고는 있는데 좀 가장 좀 늦게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김포공항에 최근에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저도 이게 뭐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게 하나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UAM 이 비행 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깔으면서, 야, 이게 이때만 해도 제가 이게 올 초였나 제가 작년에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 가면서 야, 비행 택시 저거 언제 될까, 뭐 2003년은 될까 이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빠르면 2024년,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다 대부분 하는 얘기가 2025년 정도 되면 비행택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에 2020년 나오는데, 저는 비용이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이 인천공항과 여의도 요 키로수가 40km입니다, 여러분들. 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초기에 얼마 비용을 잡고 있냐면 11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11만 원 같으면 여러분들 진짜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보통 최소 1시간에서 차 막히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죠? 근데 요 40km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0분 전후면 될 거거든요. 11만원 정말 싼 거 같고, 근데 여기 이제 11만원 출발해서 점점 써서 이제 4만원까지 내릴 목적으로 한답니다. 4만원 같으면 솔직히 차보다 더 싸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죠? 내가 자동차 몰고거나 택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죠. 이 UAM 도심 항공교통이 어느새 우리의 현실 바로 옆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비용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도심 항공교통 여러분들 하실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쪽 관련해서 아직 그 시장에는 크게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최근 UAE 좀 조금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돼 있었고, 지금 주가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들, 유행 관련주들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컨텐츠에서 연구하고 좀 조사를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크게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는, 제가 지난 방송 AI도 한번 언급드렸고, UAM도 한번 언급드렸고, 로봇은 지금 벌써 뭐 엄청 떴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의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미래의 핵심 산업들이 하나 둘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AI가 챗GPT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 UAV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로노틱스라든지 조비라 이런 회사들 점점 더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지금 현실의 실상에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UAM 관련해서 좀 방송을 해드렸는데, 방송 내용 들어보시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UAM이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빨리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드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맛보기. 전체적인 흐름과 주의 알아야 될 부분만 해서 맛보기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특히 국내에서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 SK텔레콤 쪽, 그 다음에 특히 하나와 연결된, 그죠? 하나와 연결된 회사들 중에서, 아니면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서 아마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특수 핵심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 같은 게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회사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신다면 초 대박 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저도 50배까지는 제가 한번 수익이 나봤지만 100배를 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100배 날려면 솔직히 이번에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이렇게 초기에 투자를 해야지 솔직히 100배 정도 먹을 수가 있는데, 100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핵심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도 또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이 된다면 자, 반도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또 인공지능을 가진 반도체 칩이 가격이 엄청 높고 그게 또 지금 불티나게 그게 대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UAM도 결국은 반도체 칩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지금 엔진, 배터리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 얘도 또 반도체 칩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칩을 또 만들어 항상 투자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연결되면서 확장을 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홍 반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또 좋아진다는 건 한데 그렇다면 투자 핵심 포인트라든지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기사가 내용이 이렇구나 그냥 그걸 맹신한다? 그 사람은 투자하면 100점 100패예요. 그 기사를 보고 투자와 연결된 거를 아니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안 맞다면 핵심 포인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확장시키면서 또 알아나가는 부분 이게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의 차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이런 사람들 정말 저보다 훨씬 정말 이 투자에 돈도 있지만 그걸 보는 해안이 정말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투자 캠퍼스의 경제말 홍반장 채널 투자 캠퍼스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보는 눈이 커지면서 제가 IQ와 상관해서 10년 후에는 투자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도우미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